네,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연 주제는 임플란트 주변 고리식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고리식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고 또 주의를 기르고 있는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인디아나 존스의 작품을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는 1981년도작 잃어버린 성괴의 추적자에서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여러 가지 이제 역경을 겪다가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에 왔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다가 시장의 한 복판에서 이 칼을 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남자를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다음 임상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임상적인 상황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고 하면은 이제 발치를 한 다음에 버칼 쪽에 있는 번들번의 흡수 때문에 이쪽 부위가 연조직도 그렇고 임플란트 심고 나서 버칼 쪽도 약간 함몰이 된 그런 상태이지만은 GBL하기에 뭔가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가끔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겪고서 여기다 과연 GBL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납도 되는지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보다시피 코로날 쪽에 임플란트 플랫폼 쪽에 있는 고리식제의 부피를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코로날 쪽의 디펙트를 하더라도 공간 유지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고리식제를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결손부 크기에 비해서 수술이 과해지고 환자한테는 쉬운 수술을 얘기했는데 결과 수술이 어려워지고 환자는 붓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디펙트를 저희가 영어로 써긴 했는데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약간 좀 GBL하기 애매한 디펙트인데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버칼 쪽에 얇아진 협직골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껴주거나 아니면 버칼 쪽에만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해 주면서 그 사이에 이제 고리식을 넣어주고 소위 말하는 넌 서버지먼트 타입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GBL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심었을 때 버칼 쪽에 약간 얇은 뼈가 관찰이 돼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넌 서브머지 타입으로 GBL을 해준 다음에 봉합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힐링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발생을 했지만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이제 버칼본 컨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강 전정의 높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제 FGG를 해서야만이 버칼 쪽의 티슈의 볼륨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칼 쪽에 약간의 디센서 함몰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GBL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문헌적으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추리히 대학 그룹에 나온 연구인데 14명의 환자한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우만에서 나오는 스탠다드 플러스 티슈 레벨 임플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었을 때 본 디펙트에 대해서 클리니컬 메저먼트 해준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CBCT와 그다음에 임상적인 검사를 해서 이쪽에 버칼본이 라비알본이 어떻게 잘 유지되는가를 관찰한 그런 논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이 14명의 환자, 14개의 임플란트에서 약 3분의 1에서는 버칼본이 아예 관찰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의 14개 중에서 3분의 1의 임플란트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버칼본이 보였던 임플란트에 비해서 1mm 정도 더 약간 좀 더 많은 점막의 퇴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리 버칼본이 없어도 단지 1mm 정도의 점막 퇴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버칼본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에서 최근에 여기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물론 캠록사의 다른 임플란트가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수직골 임플란트의 버칼 쪽, 라비알 쪽의 수직골 결손이 5mm 이하인 임플란트를 그 부위를 선택을 해서 한 군은 통법에 따라 주비아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보철물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고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인 특히 그 임플란트의 버칼 쪽이 항상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주비아를 해서 골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분을 전혀 이런 술식을 하지 않고 그냥 스폰티니어스 힐링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리엔트리를 해서 힐링 버튼을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보철물을 장착해서 이 두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주비아를 한 군이 더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8개월 팔로우를 해봤을 때 당연히 임플란트 성능으로는 두 군 다 실패는 없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뭐 점막의 퇴축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프로용 뎁스 그리고 썰커스 블린 인덱스가 주비아를 했건 안 했던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주비아를 한 것과 주비아를 하지 않은 군이 임상적으로 치주적으로 문제가 없어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문헌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비아를 했을 때는 그 버칼 쪽으로 라비알 쪽으로 고리스제가 들어가면서 점막이 약간 신장이 되고 이쪽 부의 티슈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티슈 컨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인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그룹에서는 똑같은 환자를 비슷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플란트 심고 그쪽에 디센스가 있을 때 고리식이 아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이쪽 부의 컨터를 보상하려는 그런 논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대조군이 있지 않았고 단순히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디센스가 있을 때 그 부위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만 이식한 그런 한 군만 설정한 군인데 테이블 1에 이제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맨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마지막 볼 레벨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팔로우업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게 되면 티슈 컨터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각화 치은의 높이도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얕은 디센스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비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이런 치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얕은 디센스 디펙트가 과연 고리식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이런 논문들을 접한 다음부터는 다음과 치료를 간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번 부의 임플란트를 하악 6번 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임플란트를 정 위치에 식립하고 보니 약간의 디센스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버칼 쪽에도 약간의 함몰이 이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통법에 따랐으면은 이쪽 부의 첫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리체를 넣은 다음에 콜라겐 멤브를 덮어줬겠지만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는 환자였고 그다음에 이 부위는 오히려 주비아를 했을 때 좀 더 손실이 저희가 얻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상악 구치부에 무치약 부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커넥티브 티슈를 채취를 해서 버칼 쪽에 넣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켜준 상태였습니다. 원래 문헌대로 따르게 되면은 사실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고 그 다음에 넌 서버니탑 힐링을 시켜줬지만은 이것은 제가 첫 증례였기 때문에 문헌과 달리 커넥티브 티슈를 이식을 해준 다음에 완전히 프라이머리 클로즈 시켜줘서 썸머지 힐링을 시켰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의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는 크레스트보다 약간 깊게 식립이 됐지만은 주변의 보철물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깊은 위치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판막을 당겨서 봉합했기 때문에 버칼 쪽에 이제 뮤코 진지발 정전이 약간 끌려온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플랩을 열었을 때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와 동일한 정도로 디센스 남아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위에 힐링 어버트먼을 체결해 준 다음에 제가 이제 판막을 거상했을 때 버칼 쪽에 있는 뮤코자 일부는 제가 이식한 커넥티브 티슈의 유전적 정보가 살아있을 거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판막 연구에서 더블 플랩을 형성을 해서 에이피칼로 포지션을 플랩을 시켜주고 봉합을 해줘서 제가 이식한 커넥티브 티슈가 다시 구강 내에 노출시켜서 이 부위가 각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힐링된 사진이고요.
사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더블 플랩을 형성한 부위로 각화 조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연조직의 컨투어도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팔로우업을 했을 때 특별한 마지널 본 로스 등의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 관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맨 마지막 때 내원했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례, 두 번째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37번 부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그런 환자였습니다.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 많이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악 7번이나 하악 7번을 발치하고 지켜보았을 때 버칼 뮤코자가 위로 쭉 딸려오면서 크레스트에만 굉장히 적은 양의 각화 조직이 있어서 굉장히 함몰이 된 것처럼 보이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런 환자를 많이 겪고 있고요. 특히 앞쪽에 이제 임플란트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CBCT를 보게 되면 버칼 쪽에 약간의 고래 함몰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판막을 열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마찬가지로 버칼 쪽에 약간의 약 1.5mm 정도의 이제 디센스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법에 따르면 GBR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측의 구개부에서 튜버러시 부위에서 U자형의 FGG를 채취를 한 다음에 구강 외에서 상피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상피를 마치 목에 걸듯이 이식을 해준 다음에 봉합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식립을 한 직후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힐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버칼 쪽에 있는 컨투어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이 들어갈 때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제가 임상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임상적으로도 컨투어가 굉장히 앞쪽 임플란트에 비해서 잘 유지되고 더 좋은 형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센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심었을 때 특히 상악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본의 원래 컨투어 때문에 임플란트 심고 특별한 스레드 노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컨투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경우를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물론 기존 방법에 따르면 이제 고리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위는 연조직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앞서 본 방법처럼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컨투어를 이제 보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임상 연구는 같은 그룹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두 군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 군은 이 버칼의 컨케비티를 GBR로 처리해 주는 군이 있었고 다른 군은 이 콘케비티를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사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두 군을 설정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상 연구의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환자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부었는지 이런 걸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을 한 번은 보고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클리니컬 파라미터,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찰을 했는데 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정도의 GBR 했을 때와 아니면 코넥티브 티슈 했을 때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지만은 환자가 이제 붓기나 어떤 헤마토마의 측면에서는 GBR이 훨씬 많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불편해서 불구하고 GBR 한국과 CTG 같은 경우에는 뭐 리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BOP라든지 프로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로 이제 보고했다는 거죠. 저희가 관심이 있는 소프티슈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GBR을 한 군과 CTG를 한 군, 커넥티브 그래프트를 한 군을 보게 되면 소프트 티슈 프로파일은 비슷한 정도 유지됐고 이제 GBR 같은 경우는 안쪽에 하방에 이제 고리식자가 들어가서 이제 콘투어가 유지되는 방면에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한 군 같은 경우에는 점막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유리한 소프티슈 프로파일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GBR을 한 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버티컬 릴리징 이신을 거해야 되기 때문에 GBR을 한 군에서 스카가 좀 더 많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버칼 컨케비티를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GBR을 한 군 아니면 결합도 이식을 한 군이 거의 비등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레드 노출이 없는 라비알 버칼 컨케비티를 매니지할 때 GBR만이 단순히 선택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가 비슷한 컨셉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36번의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런 상태였고요. CBCT 결과를 보게 되면 약간 총알 모양으로 본 리는 모델링이 생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버칼 쪽에 약간 함몰이 보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오스테오토미를 했을 때 뭐 특별히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된 정도의 그런 함몰은 아니었고요. 임플란트를 잘 식립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구개 측에서 튜버러스 쪽에서 결합조 그 FG 형식으로 연조직을 채취해 준 다음에 구강 외에서 상피를 제거해 준 다음에 버칼 쪽에 이식해 주고 수혈해 준 사진입니다. 힐링을 보게 되면 엑스레이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힐링을 보게 되면 초진에 버칼 쪽에 함몰이 되었던 부위가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많이 이식이 보강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도 이 컨투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최종적으로 팔로우업된 사진이고요. 마지막을 보는 레벨도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칼 디센스가 있는 부위에서 결합적 이식과 GBR을 비교해 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환자인데 30번대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GBR로, 40번대 구치부에는 결합적 이식으로 같은 비슷한 정도의 버칼 디센스 디펙트를 해결해 준 그런 증례입니다. 이제 40번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실입하고 약 2mm 정도, 1.5mm 정도의 이제 디센스 디펙트가 생겼는데 이 부위를 구개 측에서 결합적 채취한 다음에 그 버칼 쪽에 버칼 플랩을 고정해주고 그 넌 서버진 타입으로 힐링을 시켰고 30번대 같은 경우에는 이 버칼 디센스 디펙트를 통법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넣고 파티클 타입의 고니스를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게 되면 그 발사할 때 사진이 가장 그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결합적 이식을 한 군은 발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투어가 굉장히 좋고 힐링 자체도 조금 다른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사진이고요. 이걸 쭉 팔로우업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시점에서 봤을 때 결합적 이식을 한 군이 단순히 GBR을 한 군에 비해서 힐링 자체는 굉장히 유리한 걸 볼 수가 있고 특이하게도 결합적 이식한 군이 굉장히 이쪽에 각화층이 좀 증가되는 듯한 양상을 이제 관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팔로우업 사진이고요. 이제 이미 결합적 이식한 40번대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이 들어갔는데 GBR 하는 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컨 서저를 해야 되고 이제 세컨 서저를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쪽에 점막 치유가 일어나야지 본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아직도 이제 보철물이 들어가지 않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들어가고 이제 계속 같은 시점에서 팔로우업 했을 때 두 군 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은 전체적인 치료 속도라든지 아니면 힐링 양상에 있어서 GBR한 군보다 결합적 이식한 군이 조금 더 유리했던 경우를 이 경우에서는 관찰을 했습니다. 더 팔로우업이 된 사진이고요. 그동안 특별히 문제는 없이 지금 현재까지 쓰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최종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마지막을 본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화의 한 장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인디아나 존스가 카이로의 큰 시장에서 이런 칼을 든 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을 놓고 칼을 든 다음에 정면 승부를 했는데 굳이 정면 승부를 GBR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꼭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힐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경우에 고르식이 필요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한된 증례에 있어서 특히 협측에만 국한된 작은 열계형 결손부 있을 때, 그 다음에 열계형 결손부가 없지만 단순히 외형 계산만 필요할 경우에는 굳이 고르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조직 이식으로서 경조직 이식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 자체가 문헌적으로도 보고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잘 선택을 한다면 굳이 고리식을 하지 않아도 다른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고리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고리식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에서 준비한 두 번째 강연이었고요. 한번 임상에서 고민을 해가시면서 여러 가지 단순히 그 전통적인 GBR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에서 좀 더 임상의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